그동안 집무실 이전 등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주간정치 오늘은 이 회동의 정치적 의미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의 동향과 이슈 등을 오승용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이후 19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이 회동의 결과와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역대 가장 늦은 19일 만에 만나서 156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회동 결과 브리핑을 보면 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이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가 손을 잡았다라는 것, 이것이 국민 걱정 덜어드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했던 것을 보면 네. 아마 긍정적인 대화가 많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민생 문제, 코로나19 사태 관리를 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 추경 편성에 합의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각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협치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제 행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삼선의 박홍근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박홍근 체제 출범의 의미와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민주당이 이른바 친명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재명계가 민주당을 장악하는 과정.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책위원회를 비롯해서 주요 당내 보직들을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이번에 보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의 당으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친문계와 친명계의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막강한 권한과 또 당내 어떤 다수파 의지를 확보했다라는 것은 큰 책임도 동시에 떠안게 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권한을 행사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가 이후 민주당 내에서 친문계와 친명계 간의 어떤 세력구도 향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전열을 재정비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조기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둘러서 새 원내 체제를 꾸리겠다는 의미인 거죠? 예, 원래 임기가 4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조기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4월 8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민주당이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여 국민의힘도 새로운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김기현 현 원내대표가 대여 강경투쟁 그리고 이 반문전선의 선봉에 섰던 인물인데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징성 면에서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 좀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서 조기 사퇴를 결정한 것 같고요. 4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정부 조직법 대야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 협상 대표를 교체한다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고려해서 조기 사퇴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이용섭 광주시장이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현재 상황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오늘 더 크고 강한 광주 완성하겠다. 재선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이라든지 초광역 경제권 구축 그리고 달빛 동맹 강화도 약속을 했고요. 그린 스마트폰 시티를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이 된 상황에서 국정 참여 그리고 경륜, 인맥,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요. 지방자치 출범 이후 박광태 시장 사례를 제외하면 전부 단명 단선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전례를 깰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강기영 전 의원과의 리턴 매치 과정에서 어떤 탐색전 없이 바로 열전으로 가고 과열 양상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과연 시도당과 중앙당에서 어느 정도 잘 경선 관리를 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광주시장 경선은 민주당의 어떤 개혁 공천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 때문에 아마 광주 시민들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좀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등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벌써부터 개혁 공천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무엇이 개혁 공천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여성 청년 선거구 8곳 지정한 것이 개혁 공천이라고 하지만 이미 가산점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접근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권리당원으로만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결국은 내용보다는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 시민들에게 좀 더 개방성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 호남 공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